끄고 이거는 그냥 계란 중간 노른자가 살아있어. 김치볶음밥이 맛있다고 해서 그걸 먹으니까 이제 커피도 많이 나가더라고. 커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시바리카노 잘못하면 여기다. 유통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커피는 신선하게 맛있다. 계란 반숙의 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참기름을 할 때는 불을 끄고 반숙은 좀 괜찮다. 그래도 Fresh and delicious. 집에서 해먹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전혀 조미료나 이런 느낌이 아예 없네요. 김치가 익은 정도도 볶음밥하기 딱 좋고요. 적당하게 볶아져 있고 무엇보다도 깔끔하네요. 이게 뭐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고. 이거는 그냥 계란 중간 노른자가 살아있어. 김치볶음밥이 맛있다고 해서 그걸 먹으니까 이제 커피도 많이 나가더라고. 커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시바리카노 잘못하면 여기다. 사장님은 그 철학 때문에 아마 음식도 철학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인정하더라고. 안 그러면 그 맛이 안 나오고 정성이 없으니까. 음식은 정성이에요. 노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아침에 우리가 7시에 나오거든요. 나올 때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가슴 뛰고 오늘은 어떻게 요리를 맛있게 할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의 아인슈타인급인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29년 됐어요, 봉사활동한 게.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걸 해체 위기에 그쵸. 있었는데 파운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좋은 일을.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거를 밖에 간판 밑에다 옆에다 좀 부기해서 걸으시지. 여기 안에 있길 아까운. 알리는 나 잘났다고 하는 것을. 아니요, 그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삶의 지향성이, 이 점포의 지향성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거니까. 이거 전화번호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스럽게 간판 옆에 걸어도 돼요.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좌번호 적히는 것도 아닌데. 전 이건 오히려 있는 게 나아요. 가게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음식 철학이 결국은 이러한 나눔과 행복의 일환이다라는 거가 느껴지잖아. 저는 이거는 오히려 자랑하셔야 될 일이지 오히려 막 안 보이게 이게 짱 박힐 게 아니에요. 이게
어째 본인이 두 분이 아시는 문건데 굳이 내가 볼 것도 아닌데 여기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이미 있는데 저 글자. 우리 애엄마는 일하는 이유가 고양이 밥 주는 게 일이고 저는 봉사활동은 하는 게 일이에요. 혹시 신앙이 있으세요? 없어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박애 정신으로. 아니죠. 뭐 종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벌어서 11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버는 거와 시간을 10의 1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투자 10분의 1, 돈 투자 10분의 1. 이 정도는 해요. 봉사활동도 그럼 실제로 뛰시는 거네요. 네. 그 많이 해요. 이게 회원도 많고 1년에 한 4, 5천만 원 정도. 심장병 어린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명 수술했고 대박이다. 그 다음에 베이비박스 어린이들 그 분유 공급하고 노인분들 경로잔치 같은 거 해주고 어디 후원금 안 받으시고? 후원금은 이렇게 구청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그거 의미 없는 거고. 이제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저 37반 하는구나. 예, 물건 같은 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팔아요. 국수도 팔고 이렇게 물건 이런 거 팔아서 바자회 비슷하게. 예, 바자회를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수익이. 올해는 이제 바자회 못해서 지갑 같은 거 이제 찬조 받아갖고 그거 얼마 전에 팔아갖고 100만 원 벌었어. 오히려 그거 노동하시는 인건비가 더 아깝겠다. 아 그래도 그게 몸값이 비슷한데. 저희 길거리에서 이게 팔고 그런 게 회원들한테도 참여 뭔가를 정신. 할 수 있다는 보여주는 우리가 참여 정신.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그 남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자기의 삶의 존재감. 예,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형이상 인문학적으로도 결국 그 사람의 나가 나의 나거든요. 예. 신하고 사람이 일체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덕을 쌓으면 자손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하는 게 그 형이상학이에요. 각자의 나가 전체의 나이고 신의 갓이 우리 각자의 나하고 이퀄이다. 갓 이퀄 아이다. 제가 철학 설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하는 건 결국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은 감동 먹는 게 그거다. 저는 공부 안 했어도 다 알잖아. 아니 이미 깨달으셨으니까. 이미 삶으로 깨달으신 분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못 깨닫기 때문에 공부로라도 해갖고 우회적으로 깨닫는데 사장님 같은 분은 이미 삶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다고. 행함이 결국 이퀄 믿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치 철학의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이 있다는 것은 이미 가치 철학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행합일. 대단하신 거예요. 사장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먹는 건 누구나 관심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철학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고 먹거리에 어떤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치가 사장님처럼 의미가치를 나눌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많이 모아서 자연적으로 그럼 먹다 보면은 철학을 같이 철학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런 나눔 철학이라든지 행복 철학 이런 것들이 음식 먹거리만 보고 끝 아니라 그냥 광고만 되고 사 먹고 끝이 아니라 자기 삶도 조금씩 생각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드트럭 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이제 가고 그러면 노인정이나 이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목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커피나 이런 게 남고 이렇게 하면 갖다 드리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시고 자기 존재감,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실천적으로 느끼니까 일단 크게 감사한 거예요. 그 노인분들은 소외받은 그 마음이 응어리고 풀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랑의 실천인데 농어촌 봉사활동하는 것도 결국 그건데 결국 활동을 위한 봉사쇼를 위한 봉사가 되버리니까 문제거든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그럴싸하게 기부받는 단체도 아니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헌신이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희는 알아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이 오른손이 하는 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당연한 건데 이걸 특별한 것처럼 미화되는 게 오히려 왜곡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남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부재 중에. 몇 년 전이야. 그 제자가 생각대로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가르쳤던 네, 그 가르쳤던 학생이 그걸 하고 있어요. 배달을 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학원 출신 학생이 네, 그래서 그러면서 딱 얘기야. 원장님 저도 가입할게요. 가입하고. 저는 크진 않아도 이렇게
학원 할 때는 그랬어요. 강사 면접에서 봉사활동 하냐? 나는 가슴이 따뜻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뽑았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인정해서 뽑아주고. 소급해서 인정해 주겠다. 네. 마음이 있는 거니까. 네.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거의 선생님. 반강제인데요. 네, 반강제를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발 내딛기가 어렵지 첫 발 이후에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학원 있을 때 했던 사람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요 막 하는데 학원 그만두는 날 딱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말로 오히려 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안 하고요. 네. 할 사람은 말없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학원에서 잘못해서 잘렸어. 근데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잘린 선생. 선생도 잘리는구나.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리는 건 아니고 그거죠. 상황이 돼서. 학생을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모범되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 원장한테는 나쁜 원장 뭐 어떻든 그것은 다 좋은데 아이들이 원치 않는 강사는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선택은 아이들이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건 아니다. 원장은 소개 역할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강사는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 제시, 그 다음에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잘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의 존재감이 소통 나눈 능력이 없으면은 지식 덩어리는 이제 의미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러니까 전교육 1등하고 싸가지 없는 것보다 난 전교육 꼴찌하더라도 인간적인 사람이 좋다. 또 그런 사람이 성공도 해요. 네.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것은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부모의 머리를 타고나서 잘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살지만 머리 좋아갖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그래도 유행 부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공자가 제일 먼저 쓴 게 효경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도덕. 최고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도 먼저 썼던 게 도덕 철학이에요. 곧부런 경제학 쓰기 전에 결국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돈도 있고 경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 문에도 저 그렇게 했거든. 독서하지 않으면 학원에 오지 마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수학이든 도덕이든 사회든 이렇게 가르쳐 보면 문제를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내가 읽어주면 답을 찾아. 이게 독해력이 안 되는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눈으로 판독이 일단 짜증나니까 안 해버려. 근데 귀로 들려주면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수학도 국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데 은는 이가에 따라서 수학 답이 다 다른데 그냥 이거 봤지? 그래갖고 그냥 이해를 안 하고 푸는 거예요. 요새 애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그런 것만 중독돼 갖고요. 이게 언어를 엮어내갖고 장문으로 못 만들어요. 다 단문이에요. 단세포.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내가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를 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독해력을 우선 키우자. 독해력이 안 되면 영어를 외국 갔다 와도요 3등급 이상 못 맞아요. 맞아요. 껍데기만 배운 거예요. 말은 좀 하는데 실질적인 아니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찝어서 어떻게 트랜스레이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기는 봤어. 잘 많이 찍어는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찍어서 봤고 다음에는 이렇게 찍어서 틀리고. 판독력이 없는데 표현 어떻게 하겠어요? 판독이 그 다음 돼야 그게 쌓여갖고 자기 표현력이 커지는데 판독력이 안 되니까 표현력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연하게 느끼는데 이게 뭔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 내 생각을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 표현이 그거라는 거를 역으로 추제해갖고 자기 생각을 거꾸로 역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이거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책을 안 읽는구나. 특히 어려운 책, 고전, 철학, 역사, 문학 위인들이 전부 다 읽었던 그런 좋은 보물 책들을 안 읽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TV가 문제라고 생각해. 너무 이렇게 흥미 위주로 나가고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거 이혼녀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나쁜 것만 다 나오니까 나쁜 것만 배우는 거야. 나쁜 게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너무 가장 심각한 건 휴대폰이고 새로 나서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휴대폰이나 유튜브 만들었던 IT 그룹 천재들 있죠.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아들, 딸 가족들한테는 아동 때는 휴대폰 안 주고요. 청소년 때도 휴대폰 일부 인터넷 쓸 수 있고 아이패드도 없애버려요 집에. 아예 IT하고 멀게끔 살아요. 인문학적으로 살게끔 해요. 시골에서 살게끔 하고. 왜냐면 지들이 그걸로 돈을 벌면서 자기 애들은 그걸 접근을 차단하는 거야. 사람 인성비리니까. 그렇지. 거죠. 그게 맞아요. 저도 애들 새로 난다면 TV 뭐 휴대폰도 안 주고. 아니 시골에서 키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개인 저기 선생 붙여갖고 차라리 혼장 선생님 밑에서 청학동에서 가르치는 게 100배 나아요. 한자도 배우고 한자가 얼마나 철학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뜻글자가 다 이미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자도 어느 순간 국가에서 못 쓰게 만들어버렸죠. 문맹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한글도 지금 뭐 이상한 글자, 조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만들어갖고 그게 표준어하고 똑같이 취급받죠. 아나운서도 그 말 그대로 써버리죠. 이상한 용어를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표준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애들만 못 따라가는 게 이상한 현대 시대에 도태된 노땅 취급받는다니까요. 오히려 걔네들이 틀린 말 쓰는 건데. 학원만 오래 하다가 이걸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공부했어요. 개민 공부, 그래서 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였어요. 그거는 이제 정보적으로 이용하면 괜찮죠.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봐서 여러분 보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것은 내가 혼자 공부하려면 10시간 걸릴걸? 유튜브 보면 10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아는데도 한 7, 8개월 걸렸어요. 그 검색해서 알아채는 거?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로만 듣다가. 네, 배달 앱도 몰랐고 배달도 한 번도 시켜먹지 않은 사람이 하려니까 어렵더라고. A4 용지 3장 정도로. 배달은 이렇게 했네. 그래서 본사한테 넘겨줬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 대단하시다. 이걸 지점에 알려서 좀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희집대점 뉴욕 얘기를 하면 많은 가맹점들이 쉬운 걸 선택하더라고요. 쉬웠다는 것은 음료. 이런 것은 뭐 그냥 물 타서 주면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김치볶음밥을 한 이유가 좀 까다롭고 힘들어요. 추러스 기름 나오고 좀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 저희 같이 이렇게 한다 해도 리뷰를 보면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볶음밥 중에서 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찬이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줬던 그 김치볶음밥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아주 맛있다, 감동이었다, 매일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언어는 실사급 극찬이고 그거는 영혼까지 건드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단지 혀만 건드려 갖고는 안 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점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렵다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어제 이제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 월요일날은 이제 그러니까 한 군데나 두 군데 좀 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장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서 보니까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본사는 기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사는 가맹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내가 기본을 배웠으면 이거 응용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빠르게, 특별하게, 남이 못 따라오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배운 대로만 하고 있어. 왜 생각은 아니잖아요. 주문이 왜 안 올까? 주문이 안 오면 왜 안 온가를 생각해야지. 주문을 오게 만들어야지. 선택은 동대문구만 해도 몇백 개 이런 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누구는 그래요 저한테. 여기는 딸기 라떼가 맛있어서 아니면 리뷰를 잘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배달은 저는 종합예술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100가지 중에 그것은 한 가지지. 본사에서 지점들 설명할 때, 아, 우리는 리뷰를 잘 써서, 뭐, 딸기나 때를 뭘 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다. 저 리뷰 하루에 30개에서 50개 쓰는데, 그거 잘 쓸 수도 없고, 1분에 2개씩 쓰는데, 어떻게 내가 잘 쓸 수 있냐. 내가 고객과 소통은 하지만, 내가 미사업으로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만 하는 거지, 잘 쓴 건 하나도 없다. 최소한의 소통 창구일 뿐이죠. 그렇죠. 그걸 응용해서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기 철학을 넣고. 그러니까 그것을 읽다 보면 읽고 제가 이거 쓰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볶음밥에서도 처음에 아 사장님 여기에 고기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마이갓 나는 이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바로 그 힌트를 얻어서 고기 추가를 했어요. 얼마에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100g에 3,900원 한 거예요. 근데 100g에 3,900원이면 뭐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달아보니까 나중에 달아보니까 한 170g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아, 왜 100g 이렇게 많냐고. 오버하셨네. 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줘.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건 다음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주문해서 2끼 먹으면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이 대단하시다. 단골로 오는 거지. 남들은 적게 해서 더 시키게끔 하는데 사장님은 오히려 더 시킬 필요 없게끔 넉넉히 누워 담아주니까 그걸 마음을 전달받는 거야 고객이. 눈치 빠르거든요 고객은. 식어도 맛있어. 바보 아닌 거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배달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놨다가 전자레인지 용이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데펴서 2, 3분 데펴서 먹으면 똑같다. 우리나라의 그 덤 문화 비슷한 어떤 예, 그런 그거예요. 그거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치볶음밥이 이제 1명, 2명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볶음밥을 먹으면 뭐가 필요해요? 커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커피가 의외로 이게 후식 디저트로 딱이죠. 카페로 해서 커피 배달로 해서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커피는 뭐 맛있다 맛없다 뭐 가격 차이 뭐 남들은 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는데 싸게 하는 저가는 배달비 때문에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김치볶음밥에 주력을 한 이유가 밥을 먹으면 후식을 먹어. 후식을 먹을 때 커피나 뭐 라떼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볶음밥이 잘 나가니까 커피가 잘 나가더라고. 왜냐면 그 느끼한 맛을 끝내줄 수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도 hamburger로 돈 번 게 아니라 콜라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한 3개월 4개월부터 갑자기 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커피가 얼마예요? 3,800원. 충분히 받아도 돼요.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요 이거 싼 커피 아니에요. 3,800원이면. 수박보다 2배 이상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생두를 저희가 수입해서 이거 저 기계로 밖에 있는 기계가 있어요. 저 원래 핸드드립해서 아주 비싼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맛을 잘 알아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든지 그 뭐죠? 그 파나마 게이샤. 네. 직접 제가 아주 비싼 핸드드립 거네. 먹기 때문에 몇십만 원 하잖아요. 이 한 봉지에. 전 그렇게 해서 갈아서 일일이 먹어요. 핸드드립으로. 일반 거 못 먹어요. 근데 이건 되게 맛있어요. 그거 그냥 시켜서 먹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극찬이네.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그 하고 있었어요. 뭐야 브랜딩한 게 아니라 단일품 중에 단종이죠. 그러니까 단일 품목도 로스팅 할 때 이렇게 약간 그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을 해서 적절하게 섞어요. 그러면 맛이 의외로 맛있어요. 그리고 오래가고 이렇게 차버졌을 때 밀봉했을 때 맛이 사라지지 않고.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차 타고서 시골 갈 때 얼음 가득 채워서 가니까 테스트 해보셨구나. 예, 그때가 나도 그대로 있더라고. 어. 아 그래 안 맞아 이거 사라지고. 예. 아 이거야. 원래는 얼음을 반 넣고 해야 조례가 맞는 거예요 비율이. 근데 얼음을 가득 넣어요. 처음 먹었을 때 좀 커피는 후루룩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조금 먹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뭐 한두 시간 네. 먹으면 나중에는 다 먹어져 있고. 다 먹고 그래도 그 맛이 처음이나 아쉬움이 좀 더 예. 남아서 더 먹고 싶은데 얘는 더 이상 없고 그 느낌.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커피가 양 많은데 처음에 먹을 때 맛있다가 중간부터 배부르고 맛없어지고 버리고 싶은 게 그 커피가 최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처음 먹을 때나 지금 한참 많이 먹을 때나 맛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커피를 볼 때는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와 맞아요. 중간과 식었을 때 맛의 변화가 없으면 아 이 커피는 괜찮은 커피예요. 그리고 괜찮은 커피는 식어도 맛있어요. 다르게 맛있죠. 의미가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두가 생두가 뭐 몇천 원짜리, 5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 있고 막 2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벼, 통일벼, ak개발이 2,000쌀, 묵은 1년 묵은 쌀, 2년 묵은 쌀 이렇게 이걸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원두의 히스토리네. 네. 로스팅해도 보통 2, 3일 있다가 가스사 빼고 그때 하면 제일 맛있고 커피가 신선식품이에요. 그렇죠. 신선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선도가 거의 맛의 척도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거 가는 거 우리 행사할 때는 막 덤핑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 5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주기도 해요. 그러면 유통기간이 1년인데 한 8개월, 9개월 된 거예요. 이런 것은 가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거 갖다가 몇천 명 행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해야 돼. 가격이 안 맞으니까. 어디 멀리 가서 뭐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서는 뭐 500잔, 1000잔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유통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커피는 신선하게 맛있다.